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홈쇼핑 제가 여기서 하면은 사실 거예요? 다들 홈쇼핑 잘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좀 구매 욕구가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 3프로 관계자분들 막 쫄라가지고 홈쇼핑을 한번 중간에 편성을 해보는 것도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굿모닝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제도 저희 뵙고, 오늘도 그렇죠. 뵙고, 어제 요즘에 그러니까 뭐 계속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세미나를 열심히 개최하셔서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 이 주주들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 주주 만세. 우리 주주분들의 뭔가 권리와 권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포럼에서 이제 상법 개정 세미나를 했었고요. 일주일 전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자본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김우진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쵸. 어제는 상법 개정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이복현 감독원장이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뭐 또 덧붙여서 배임죄가 폐지해야 되는가 뭐 그런 그 화제를 던졌죠, 되게.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우리 여동원 앵커한테 그 영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약간 유사한 거.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미국 투자를 놓고 볼 때 최근엔 한국에서도 이 이슈가 되게 화제가 되고 꼭 알아야 되는 What is director's fiduciary duty? 그러니까 여기서 디렉터라는 것은 회사에 이사회.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이제 디렉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뭘까요, 이게? 그냥 뭐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이사회들의 그 수탁 의무가 뭔지인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걸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수탁 의무가 뭔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 이사라는 것은 네. 이제 주주가 선임을 해준 것이고 그렇죠. 그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 fiduciary duty라고 이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는 충성의 의무, duty of loyalty. 그래서 이 영어로는 duty of loyalty라고 표현하는데 이사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한눈 팔지 말고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주의의 의무. 그러니까 저도 사회이사를 여러 군데 하면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duty of care, 그러니까 주의의 의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사회 안건이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따져보고 모르면 제3자한테도 물어보고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큰 중요한 의사 결정이 뭐 한국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면 그렇죠. 네. 경영진의 위에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코칭도 하면서 이러한 충성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를 갖고 다 하면 이사회가 이제 본연의 기능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회사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그 TSMC랑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네. TSMC는 최근에 시총이 1조 달러를 지금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파운드리에 대한 진출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비즈니스가 이익이 안 난다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멤버들이 회사를 위해서 어떠한 그 경영을 판단,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신규 사업에 들어갔을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 그 결과가 좋지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일부 경제단체나 이제 학자들이 어이구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투자도 안 하고 M&A도 안 한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주의의 의무를 다하면 이사의 그 뭐 책임은 이제 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우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해외에서도 지금 되게 관심 있게 지금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사의 충실의 의무가 되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쵸. 어떤 상장사나 그 자본주의를 받쳐주는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데 이제 제가 요거 잠깐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논란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하거나 상장사가 어떻게 그 경영이 돼야 되는 이제 원칙을 얘기할 때는 그 OECD의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이라는 책. 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방학을 합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수업을 할 때 이 책을 갖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는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는 게 이사의 충실의 의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다고 때를 쓰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 많은데 그냥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국의 회사들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야, 한국 회사랑 틀리다. 미국 회사는 뭔가 나를 위해서 회사가 되게 해주는 게 많네.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사가 충실의 의무에 근거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서 항상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더 그 자금을 많이 갖고 가고 미국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아침에 조금 헤비한 얘기긴 하지만 국내에서 너무 중요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약간 이게 변질돼서 왜곡돼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미국의 월가의 미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제 이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창을 해야지 뭐 정부도 관계 당국도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권리를 잘 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여러분 다 주주예요. 주주고 우리가 그 회사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액주주든 뭐 대주주든 다 똑같은 평등한 그러니까 비중이 다 적다고 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뭐 퍼센테이지는 적겠지만 동등한 겁니다. 그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4가지 주제를 크게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4가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성이 되게 네. 좋다는 건 알았지만 ROE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지금 현재 ROE가 150년 역사상 최고치랍니다. 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죠. 좀 전에도 뭐 박 팀장이 엔비디아 1년 포워드 퍼가 뭐 37배다. 지금 시장의 퍼가 21배 넘었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성장을 많이 하면 네.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고 지금 S&P 기준으로 뭐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밀렸지만 5,400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높지만 우리가 ROE나 수익성을 감안하면 고평가 지금 국면은 아니다. 이제 골드만이 얼마 전에 그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운데 퍼라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벌 이익에 대해서 내가 몇 배를 주고 사느냐. 그래서 뭐 애플의 퍼가 30배다. 엔비디아가 37배다. 뭐 삼성전자가 12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1년 예상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패그 레이쇼. 작년에 우리 배터리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뭐 패그 레이쇼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에는 퍼를 넣고 분모에는 5년 이익 예상치, 예상의 증가율을 놓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이제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는데 그걸 놓고 봐도 시장이 그렇게 뭐 아주 고평가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이번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 대부분 우리 한국의 대학교들이 방학인데 이제 네. 저는 학부랑 대학원 과목을 가르치면서 모의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은 순수하게 스톡 피킹을 하라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좀 그 난이도가 있는 좀 어려운 과목은 이제
그 롱숏 페어를 만들어서 이제 수익률을 캡처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 좀 드리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그 파웰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찜찜한 부분이 쉘터 인덱스다. 거주 비용이다. 이게 이제 잘 떨어지지 않고 이제 후행을 하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주택 매매가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을 최근에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금리가 내려오면 이제 나의 그 조달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렌트 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CPA 관점에서 왜냐하면 2022년, 2023년에 미국의 그 렌트가 한 평균 중위값 기준으로 1,100달러에서 1,400달러로 한 25%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평균 이 한 달에 1,400달러 렌트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약간 매크로 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에 되게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지막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 가지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를 감안했을 때는 고평가가 아니다. ROE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사상 최고가 아니고 150년 아, 역사상 150년 최고치를 역사상. 예. 그 미국 주식 역사가 몇 년이죠? 19세기 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70년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우리가 2024년이면 15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배당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 리턴을 내가 10% 가까이 받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되고 이 그 주가 상승률은 나머지 5%. 근데 최근에는 토탈 리턴이 한 10%를 좀 넘는데 배당 수익률은 한 1, 2%고 이제 주가 상승률이 거의 10% 이제 이게 복리로 쌓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150년 전하고는 좀 바뀌었죠. 내용 구성은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150년 역사상 최고치.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런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일부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 내면은 이렇게 높겠지만 그 돈 잘 버는 기업들을 그래서 뭐 S&P 500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한 10%나 될까요? 미국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네.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중에서 그 M7 종목이 시가총액으로 거의 비중이 지금 한 33% 되니까 나머지 493은 그냥 과거 정도 수준 아니면 좀 더 못한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되는데 우리 어차피 근데 서학개미 입장이나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M7이나 대형주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이 골드만삭스 익스체인지라는 그 유튜브에 이제 금년 하반기 전망이라는 걸 갖고 여기 자산 배분하는 그 헤드와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애셋 솔루션이라는데 이제 코 헤드가 약간 토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유익하게 이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권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권하는 게 영어로 자료 보는 거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매주 골드만삭스가 그 뉴스레터 같이 보내주는 Briefings from Goldman Sachs라는 게 이게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발간하거나 내부 자료 중에 좀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한 5개 정도 골라서 그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건스탠리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미국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걸 하면 무료니까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거죠? 자기가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날 그 이메일로 이제 우리한테 와요. 메일링을 그래서 또 해주는군요. 매주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 메시지가 5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금년에 밸류에이션도 올랐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리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반기에 지금 주식 수익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거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업사이드가 좀 있지만 상반기만큼은 하반기는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상반기에 엔비디아 오른 것만큼 하반기 엔비디아가 오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경기 관점에서 보면 레이 사이클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한 사이클이 끝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도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경기가 소프트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소프터, 그러니까 소프트하다는 건 경기가 좀 약해진다는 의미인데 네. 소프트라는 건 강한가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래서 여전히 경기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여러 관점에서 보면 높은 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팩트다.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버느냐, ROE와 그 성장성을 둘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평당 1억이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좋은 위치고 학군도 좋고 뷰도 좋으면 모든 여건 대비 뭐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우리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놓고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ROE가 150년 내 지금 최고치니까 우리가 주가가 고평가됐다 그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최근에 보면 리스크 온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 헤지펀드나 많은 전문 투자가들은 항상 시장이 고평가 국면이 되면 해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풋옵션을 사거나 다른 파생 상품을 사는데 최근 해칭 비용이 낮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칭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해칭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제 해칭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금 해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만큼 업사이드가 여전히 있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되게 뭐 그 의미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골드만 여기 선수들이 던졌습니다. 예. 네, 다음 차트로 저희가 또 볼 텐데 사상 최고의 수익성 중에서 이제 M8이라는 거는 M7 더하기 하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 야르드니 리서치 가끔가다 네, 갖고 네.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자료인데 여기는 M7에다가 넷플릭스를 이분은 항상 더하시더라고요, 되게. 왜 넷플릭스를 근데 더하는지 옛날에는 궁금하네요. 이 M7이 커지기 전에 그 넷플릭스의 존재감이 되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트래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300조 원 정도니까 이제 비교는 뭐 테슬라의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의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항상 포함하고 반영을 하니까. 근데 그 제가 ROE 150년짜리 차트는 못 구했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이것은 2013년 이후로 그 S&P 시장의 수익성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profit margin, 마진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것은 M8,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포함된 M8의 수익성인데 사상 최고치를 완전히 뚫고 가는 모습을 전 고점이 21%였는데 지금은 24%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전체를 놓고 봐도 마진이 좋아지고 특히 그것을 주도하는 게 M8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고 좋고 안 좋은 걸 따질 때 판단 기준이 profitable growth.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end의 개념입니다. 마진도 높고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되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M7, M8이 거의 그런 모습을 가고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점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팩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패그 레이쇼 네.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야드니에서 나온 그 M8의 그 1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 퍼. 지금 이제 한 30배, 31배. 여기 이제 보라색입니다. 네. 그 다음에 S&P 시장 전체는 빨간색. 현재 한 21배 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스몰 캡 14배. 그러니까 되게 차별화가 되죠. 시장 전체로는 한 20배, 21배고 네. 스몰 캡. 근데 미국에서 스몰 캡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우리는 그 소형주 하면 한 1, 2천억짜리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한 7, 8조 원까지도 마이크로 캡이라고 그럽니다. 스몰 캡보다도 더 밑에. 7, 8조 조 원. 원. 예, 예. 우리나라 따지면 7, 8조 되면은 시총 한 100이 안에는 그렇죠, 가볍게 그렇죠. 들어가는데.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차이가 하여간 어쨌든 나네요. 간에 스몰 캡은 퍼가 14배, 반면에 M8은 퍼가 30배. 이렇게 네. 그 명암이 지금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성장성의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메가캡 8, M8의 이제 1년치 수익 예상을 기준으로 한 퍼.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20년 요 버블 당시보다는 뭐 밸류에이션이 좀 무난하지만 네. 최근에 뭐 한 20대 중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5배에 거래되던 게 지금 네. 30배, 31배니까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한 2, 3년치 이익 전망을 리포트에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5년치 이익 전망을 보통 넣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4년치, 5년치는 정밀하게 분석은 안 하고 사이클이나 장기 전망을 갖고 이어 4, 이어 5는 자기가 감으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5년 기업 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영어로는 educated라고 guess라고 자기가 네. 조금 감을 넣어서 이제 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M8의 분자에 들어가는 우리가 패그 레이쇼를 보면 분자에는 퍼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5년 EPS 증가율 예상치가 들어가죠. 그러면 퍼가 31배고 M8은 5년 동안 매년 이익이 25% 증가할 걸로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31 나누기 25를 하면 1.2배. 높은 게 아니에요, 되게. 근데 이제 거꾸로 어떤 기업이 5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5%밖에 안 될 걸로 예상하는데 네. 그 회사의 퍼가 10배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배 나누기 5. 그러니까 네. 그거가 실제 1.2배보다 높죠. 그래서 25%의 이익 증가율이 사실이면 M8의 퍼가 31배라는 게 그렇게 높은 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 관점으로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익이 증가를 하는 기업들이 주가도 올라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당화, 그렇죠. 합리화할 수 네, 있는 것이 네, 또 네. 이렇게 계산으로도 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 뭐 버블 논란하지만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이해할 그렇게 수 있는 보면 될 것 수준이다. 같아요. 예. 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완전 이렇게 자를 수는 많이 없는 오른 거네요. 거는 사실이니까 그쵸, 많이 되게 올라가 예, 예. 있는 거는 사실이다. 예. 지금 오늘 댓글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아, 분들이 그런가요? 계십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숫자 보고 문과다 보니까 이런 뭔가 산수, 수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산수 이런 거 숫자 많이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 속에서 우리가 숫자로 놓고 보면은 항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식은 숫자로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그다지 고평가가 아닌 이유는 그만큼 성장을 일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확실한 뭔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로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은 M8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익이 매년 25%쯤 증가를 하면 그렇죠. 그 퍼가 한 30배 주는 게 뭐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S&P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 월가의 포캐스트를 보면 물론 여기는 이제 M8이 녹아 있는 S&P 500 지수긴 하죠. 네. 전체 3분의 1쯤 되니까. 근데 전체 시장은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5년 동안 17%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25%도 높은데 전체 시장이 17%면 진짜 그러니까 높은 이게 거 이제 좀 아닙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뭔가 미래가 되게 성장이 높을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S&P 500 시장의 퍼가 21배인데 네. 5년 동안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17%라면 매년 패그 레이쇼가 그러니까 퍼를 장기 성장률로 나눈 패그 레이쇼가 1.24배니까 아까 그 우리 봤던 M8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것도 그 패그 레이쇼가 아까 1.2배였는데 네. 여기 S&P 500도 1.24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은 저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퍼가 12배라고 가령 치면 근데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 퍼는 한국 시장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12배 퍼면 실제 매년 이익 증가율이 10%씩 돼야지 패그 레이쇼가 1.2배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10%가 성장을 10%가 먼저 성장 나와요? 안 돼. 그러니까 실제 성장성 대비 놓고 보면 미국이 오히려 더 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안타깝네요. 아, 매우 안타깝네요. 숫자로 또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마냥 저평가라고 보기에도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뭐 PBR이 1배 미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평가돼 있다. 그것을 이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밸류업 얘기하지만 뭐 거버넌스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지만 기업이 결국엔 성장을 해야지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제 답답해집니다. 우리 포럼 세미나에서 이상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정부가 PBR, ROE를 올리는 거는 시장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정부는 오히려 공정한 그 게임의 룰, 그러니까 뭐 이사의 충실의 의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그 반칙을 하지 않게 이제 하자 뭐 이제 그런 것을 어제 얘기했는데 하여간 네. 우리가 시장이나 종목을 놓고 볼 때는 그 기업의 금년의 이익 전망도 중요하지만 장기 성장성 대비 내가 얼만큼 펄을 주고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장기 전망이 이렇게 되게 특히 최근에 밝아진 것을 보면 네. AI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최근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총 투자된 금액이 한 300조 원, 2천억 달러쯤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기업들도 반신반의를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그 분기 콜에서 상장사들이 AI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그 빈도가 이제 40%까지. 왜냐하면 자기네가 직접 AI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AI 그 인프라 반도체 같은 데 만드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기업, 즉 본격적으로 최근에 활용하는 데들이 많아지는데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걸 이 AI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현재 지금 3월 말 기준 여기 이제 보면 하늘색이 3월 말 기준이고 그 검은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6개월 후, 그러니까 연말까지죠. 그래서 업종별로 지금 AI를 활용하는 회사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말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6개월 후에 AI를 우리 본업에 활용할 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가장 많은 데가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내추럴 자연 랭귀지를 프로세싱 하는데, 애널리틱스 분석하는데, 뭐 서비스, 목소리 레커니션, 뭐 이런 데들 보면 머신러닝 도 있고 그래서 일부 업종에서는 지금 이 보급 확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데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 컨퍼런스를 네.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애플도 이제 접목을 하면서 온드 다른 베이스로. 차원의 서비스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경제 성장률의 증가, 상향 조정,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그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뭐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월가가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거여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음 자료를 보니까 종목을 쭉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이 지금 선정이 여기 돼 이제 있는 요 거죠? 그림 그 엑셀 파일하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두 과목 제가 가르칠 때 이제 그 모의 투자한 학기 거 초에 학생들한테 이제 게임 투자의 원칙을 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펀디멘털한 게 투자를 하면 3년 5년을 그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 학기가 3개월 반이니까 너무 짧아요. 이 자체도 솔직히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게 문제는 있죠.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근데 네. 학생들한테 이 시장은 되게 불확실성이 많고 자신 있게 학기 초에 종목을 골라도 거꾸로 간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 일반 그 다음 페이지는 롱숏을 고르라는 그런 수업이고 이 그 수업 이 표는 이제 그냥 3개월 반 동안 많이 수익률인 오를 거죠? 거를 이제 고르라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가 이것을 그 실시간으로 그 찾으려면 네. 뭐 저 우즈베키스탄 종목도 어떤 때는 추천이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 출신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그 링크를 만드는데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한 30명 가까운 학생 중에 2명이 엔비디아를 골라서 이제 제가 시상을 해요. 학기 말에 되면. 그래서 이제 1등 하는 학생하고 꼴찌랑 같이 줍니다. 이 꼴찌도 계속 틀리면 그것도 이제 그 능력이다. 투자에 도움 능력이니까. 반대로 되게. 해라. 그래서
한 30명 학생 중에 2명이 엔비디아를 골랐고 뭐 우리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꼴찌가 그 좋은 기업인 룰루레몬이에요. 아, 룰루레몬이 올 상반기에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24% 하락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 퀄리티가 안 좋은 종목이면 뭐 20, 30%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룰루레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들도 심지어 뭐 커스트코 같은 데도 1, 2년 사이에 한 20, 30%씩 하락하는 구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이 회사가 52주 기준으로 고점이 51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313달러. 그래서 40% 고점 대비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390억 달러. 저는 500억 달러 미만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제가 시킹 알파에서 이제 요걸 따왔는데 얼마 전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기대치가 좀 내려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매출이나 이익도 이제 기대치를 좀 넘어섰었고 미국이 조금 그 둔화가 되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중국 같은 데에서 그 룰루레몬이 계속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고 이게 룰루레몬은 세일을 진짜 안 하잖아요. 그쵸. 진짜 세일을 안 하죠. 세일해도 할인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Chief Product Officer라는 그런 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퇴사를 해서 그런데 이 회사가 워낙 그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충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인데 과매도 됐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하여간 한번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롱숏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뭐 그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입문 그 수업이고 그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과목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기업 거버넌스를 가르칠 때 그 행동주의자가 이제 롱 포지션을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해칭을 항상 해요. 마켓 리스크를 없앤다고. 아침부터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근데 이제 엘리엇 같은 데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해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를 롱을 고르고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빠질 것 같은 것을 숏을 하라고 그러는데 롱에도 우리 요 수업은 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엔비디아. 학생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고른 학생이 둘이 있었고 뭐 많은 수익을 냈지만 숏에 있어서는 실제 뭐 실체가 거의 없는 게임스톱을 어떤 학생 한 명이 이제 공매도 숏을 했는데 실제 이 개인들이 밈 주식들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기간 동안 122%그 손해를 봤어요. 손해가 봤다는 건 주가가 올라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가 공매도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갖고 우리 학생들하고 네. 좀 토론을 했는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진짜 프로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톱은 실체가 없는 진짜 껍데기인 회사인데도 네. 주가가 단시일 내에 200%씩 오를 수 있고 이 공매도의 가장 맹점은 주가가 오르면 나의 손실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뭐 재밌는 이제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이름은 다 지우고 네. 이제 그래 그저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립니다. 예. 요거 수익률 성과에 따라서 학점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거는 저 학점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학기 끝날 때 이제 포상을 합니다. 네. 무슨 커피 쿠폰이나 뭐 이제 다른 거를 줍니다. 되게.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학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도 신규 주택 관련한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약간 거기서는 좀 꺾였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주제를 보니까 신규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택 매매의 활기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미국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지금 주택 가격이
한 40만 달러 좀 넘어요. 물론 이제 동부랑 서부는 100만 달러 넘는 집들이 대부분이지만 중부나 이제 남부 같은 데 여전히 뭐 2, 30만 달러 집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평균 집값은 40만 달러고 뭐 70, 80%를 모기지 금리를 빌려서 사는 그 최초 구매자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5월 이후로 미국 국채 금리가 4.75에서 한 4.25로 좀 많이 하락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모기지 금리도 동반 하락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약간 그 레깅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모기지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 이게 이제 그동안 금리 하락을 기다렸던 그 대기 그 구매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3%의 집을 빌린 그 대출 금리를 빌린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놔서 공급 물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7%에 내가 빌리면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게 한 6%로 떨어지면 3%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만 6% 떨어지면 집을 사야지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런 기사예요. 기사 제목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뭐 작년 가을에 5% 10년째 기준으로 찍었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최근 5월 이후로 지금 0.5% 정도 0.5 퍼센티지 포인트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 그 브로킹 중개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주택 그 구매를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금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기지 금리가 30년짜리 그 대출을 받아서 미국은 원금하고 이 그 이자를 같이 동시 뭐 강제 상환하게 이렇게 딱 캐시플로우를 네. 만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제 7%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고 이제 이게 한 6%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집을 사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그 2022년만 해도 그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신규 주택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집 기존 주택의 판매 추이가 나오는데 실제 2022년 초만 해도 600만 가구 이상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기존 주택에서. 근데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기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이게 400만 대까지 지금 내려왔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금리가 조금 반짝 그 오를 때 하락했던 게 다시 이제 좀 매수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주택 업체들도 보면 그 미국에 보면 레나라는 거 이제 네. 거기 LENAIR 그러니까 뭐 시총이 한 6, 70조 원쯤 됩니다. 여기가 대형 주택 업체 디벨로퍼들이죠 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작지만 약간 니치 시장을 공략하는 KB홈. 이 KB랑은 우리 국민은행하고 상관이 상관없죠. 없습니다. 항상 언급될 때마다 생각나요. KB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KB홈은 주가가 금년에 33%, 아까 1년 동안. 그다음에 레나는 한 22%. 그래서 주가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여기 이것을 보면 그 결국 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전망이 CPI에 되게 중요한 그 변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중위값 렌틀, 그러니까 이제 임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021년까지만 해도 평균 한 1,150달러의 그 렌트를 지불을 했는데 매달. 2022년, 23년에 급등을 해서 그게 현재는 1,400달러. 그래서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꺾였는데 다시 금년 들어서 렌트를 재계약하고 그러는데 한 4% 정도 집주인들이 랜드로드들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웰도 CPI가 큰 흐름은 끊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거주비 부분, 쉘터 부분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그 주택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 렌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CPI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하락은 이제 지금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렌트 부분은
여러 가지 수급의 문제도 있고 하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CPI가 2%까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지난 FOMC 직전에 이제 CPI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양한 시장의 의견들 중에서 이 집값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주택, 일반 거주하는 주택에 있어서 이제 몇 개월, 향후 한 2, 3개월 후에는 이 데이터가 조금 꺾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쉘터의 가격이 좀 내려가자 CPI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는 낙관하기는 부분이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네. 인구 유입도 되고 그 다음에 job creation,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계속 많고 그래서 그래서 뭐 하여간 그 만만한 쉽지가 상황은 않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관련한 데이터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